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가짜 뉴스나 이런 건 대선 때 정말 여러 군데에서 나왔죠. 일전에도 제가 한번 지금은 안 계시는 김홍일 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정치 편향적으로 정쟁을 삼는 거는 어느 정당이든지 자제해야 되고, 조폭자금 이재명 도지사 받았다. 정말 가짜뉴스 중에 그런 가짜뉴스가 없었어요. 20억 받았다. 지금까지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근절돼야 됩니다. 만약에 대선의 결과가 달랐다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가짜뉴스는 선거 결과 관계없이 처벌받아야죠. 단 공평한 수사를 통해서,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귀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일로 허비할 것 같아서 이진수 후보자께 제가 오늘 우리 이틀간의 청문회 중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 유명한 바이든 날리면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한 2년 2개월 집권했는데 이런 외교 참사는 저도 기자 생활을 한 25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처음 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국민 세금 가지고 지금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입니까? 많은 보수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나는 정치를 잘 몰라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 윤석열 미안합니다. 하면 보수층이 환호했을 거랍니다. 근데 제가 아는 보수층들 그 일로 많이 돌아섰어요. 기성 정치인보다 더 치졸하다고.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PPT 좀 보여주실까요? 7월 4일 날 후보 지명 직후에 이거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을 무시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 정확히 들리면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제가 또 질의를 했더니 언론은 음성이 뭐 저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보도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보도 준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 이렇게 보도해 왔어요. 근데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을 저도 우리 노정면 제 좋아하는 의원처럼 눈이 빠지게 정말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MBC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했다는 우리 이진수 후보자가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했는지를 찾지는 못했어요. 비보도나 보도 유예 그런 내용 지금 한번 보십시오. 뭐 달라면 이거 드릴게요.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 유예나 비보도 오프 더 레코드죠. 성립되지 않는다. 거기 보면은 제작진의 동의 없이 취재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 제작진이 직접 목격한 경우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 이진숙 후보자는 이렇게 준칙에도 해당이 안 되고 하는데 30년 넘게 MBC 사장도 지내시고 했는데 보도 준칙의 근거가 어떤 걸로 이렇게 이 바이든 날리면 보도하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취재 준칙에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제가 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거 방송 기자협회 실천 강령 이거 얘기입니까? 사실 확인이 되어야만 보도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죠. 기자 출신이신데 만약에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가 이 현장에 간 48초 정상회담이라고 그때 보도가 됐었어요. 아시죠? 아닙니다. 2분이라고 했는데 따져보니까 48초 만났다고 하더군요. 우리 대통령이. 그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 대통령을 했는데 그럼 현장에 있었어도 이진숙 기자랬다면 보도 안 했겠습니까? 저 내용을 접하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안 하죠. 정확하게 어떤 말이 오갔는지 자, 그러면 모르는데 보도할 수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그 다음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자, 이제 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들리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쪽팔려서 어떡하나 날리면 좀 뭐 바이든 들려왔어요. 근데 그 용산 대통령실 출입했던 이기주 기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과정을 그 PPT 좀 띄워주세요.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타사 기자들에게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곧장 영상을 확인하라고 했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대통령실의 김용태 대외협력비서관, 기자들 상대하는 비서관이 와가지고 영상 기자단에게 영상을 어떻게 해줄 수 없겠느냐 요구를 했다 거절당했답니다. 그리고
SNS가 이제 국내에서 돌기 시작하고 엠바고가 해제되고 그 다음에 MBC를 비롯한 모든 유튜브 채널들이 언론 보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MBC만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보세요. 저는 당시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몇 시간 뒤에 바뀌는지 아시잖아요. 그 홍보 수석이 이런 과정들 다 많이 알려졌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이 본인들이 들었을 때 정말 날리면으로 들었다면은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이고 엠바고를 요청하고 했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제가 볼 때 올바르게 판단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 후보자가 용산의 편을 대서 계속 이걸 보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 이런 기사 말씀을 좀 가치를 판단할 때 드리겠습니다. 용산을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자 이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호찬 본부장 계십니까? 우리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지났군요. 이 본부장 보실 때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괴물로 보입니까? 의원님이요? 네. 악마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기자할 때 언론노조 산하 지부의 신문사 언론노조 조합원이었어요. 네. 예, 부장되면서 탈퇴했고 그 사이에 두 번의 저희도 파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어요. 노조원에서 역할도 했고 간부로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는 이진숙 후보자나 또 몇몇 참고인들이 이렇게까지 본인이 속했던 회사, 본인이 속해 지금도 있는 회사의 동료 기자들, 직원들, PD들을 향해서 아니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괴물입니까? 제가 괴물로 보이시나요? 아주 MBC 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묻고 싶어요. MBC 지금 후보자 보면은 이 정치 성향 얘기하면서 MBC 노조 1노조로 아마 얘기하겠죠. 언론 노조. 네. 예. 강한 적대감을 보여왔습니다. 몇몇 참고인도 그렇고. 그리고 MBC 제3노조에 대해서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지켜 세운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바람 보면. 특정 노조에 대해서 편향적 태도를 보이는데 그 근거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특정 노조에 대해서 평하고 싶지 않지만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에 이진숙 씨는 일을 하지 않는 파업이다.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그 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MBC 보도가 정권에 전혀 비판적이지 못하고 청와대 방송이었기 때문에 불공정 보도를 개선하고자 일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때 일을 한 사람은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에 MBC 보도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을 한 것입니다. 앞서 나와서 이야기하셨던 분들 그때 2017년 최순실 보도 관련해서 MBC의 불공정 보도를 주도했던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지금의 마치 언론노조의 피해자인 양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1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이호찬 본부장은 정상인으로 보입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네네. 그 하나만 좀 정정 혹시 하면 예, 안 돼요? 말씀하십시오.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그 4개의 신앙님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기자 중에 바이든 날리면의 일보를 보도한 기자가 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당시 관련 보도와 그 임 기자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 기자는 그 보도로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정상인으로 보입니다. 팩트까지 바로잡고. 저 우리 박성호 참고인 계신가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세월호 관련된 우리 이진숙 후보자가 보도본부장 때 오보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내부적으로 무슨 언론을 탄압하는 내부에 탄압의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도본부장은 취재 구체적인 뉴스에 대한 보고나 지시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를 떠올리기 위해서 동료 기자들 한 10여 명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 기억하는 것은 이제 인사 탄압을 기억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보도가 그 당시에 이제 유족을 폄훼하는 그런 보도가 나가서 많은 상처를 입혔고 논란이 됐는데 그에 대한 문제 제기나 성찰을 하는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보도본부 바깥으로 쫓겨나는 이제 인사들이 잇따랐는데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이제 보도본부 내 타 본부, 그러니까 취재부서가 아닌, 그러니까 보도국 내 한직이 아니라
보도 본부 바깥으로 전혀 무관한 업무로 쫓겨나는데 전보 발령이 나는 것은 이제 본부장 결재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한 15년 차 기자의 경우에 그 사내 게시판에 이런 보도에 대해서 통탄해하는 그런 글을 썼다가 사업부서 경인지사로 발령이 났었고, 그 다른 16년 차 기자는 주간 뉴스에 그 당시 세월호 희생자인 박모 군이 아버님께서 보내온 침몰 직전의 동영상을 좀 틀었는데 6분짜리 기다리래 하는 그런 어떤 구조 상황에 대한 단서가 될 만한 영상인데, 그걸 틀었다가 그 기자는 그 다음 날로 경위서를 제출하고 그런 동영상을 틀지 말라는 국장의 이제 지시가 있었고, 그 기자 역시 사업부서로 발령이 나서 거기서 두 기자는 그동안 행정부처나 일반 기업들한테 콘서트, 행사 용역 이런 걸 따오는 입찰에 PT를 하러 다니는 일을 계속 했던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들었습니다.